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쪽 시체부터 닦는다.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두 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삐입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2회 시작할게요. 체위 총정리. 여러분, 이 한 페이지에서 국가고시가 최소 2문제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국가고시 많이 나오는 거 뭐죠?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그래서 말초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모아주죠? 중심 정맥압에서 펌핑하는 힘. 심장에서 피를 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쇼크는 순환이 부전한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그림을 고르던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한다. 호흡 곤란하면은요,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좌위를 하던지 반자위를 하던지. 파울러시 체위가 반자위죠? 호흡 곤란 시는 무조건 머리를 높인다. 수룡이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또 산 후의 운동, 월경통 완화에 수룡이를 합니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할 때 배횡하위를 하죠. 요추천사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새우 등자세를 하고요. 다 끝나면은 누수액, 요추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앙하위로 눕습니다. 여러분, 요 자세는 뭐죠? 좌측 심수위. 좌측 심스위. 이게 진짜 국가고시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똥구멍에 관장하려면 좌측 심스위로 누워라. 질염이 의심된다. 산부인과 가서 우리가 하는 체위, 세석이 절석이죠. 최근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자궁 경부암 검진 체위가 뭐냐? 우리 자궁 경부암 검진하려고 해도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부인과 가기 싫잖아요. 세석이 절석이 요거. 여러분 체위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여기 엎드리는 거 보기 빼고 다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호흡이 곤란하다?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파울러시 체위랑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여러분 무조건 비교하세요. 파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파 들고 왔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높이 있잖아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호흡 곤란 체위라는 거.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 이 자세 언제 취해요? 통목욕하는데 어지러워. 일단 통에 물을 빼고 나서 이 자세 취해준다. 아시죠?
요 추천자 자세 진짜 중요하죠? 새우등 자세, 다 끝나면 앙하위, 그리고 쇠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내진시의 자세고 자궁 경부암 검사할 때도 자궁 경부암이 뭐죠, 여러분? 파파니콜라우, 팝 테스트죠? 요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좌측 심수위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의 자세예요. 배란 시 경관의 점액은 어떠냐? 점도가 여러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도는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을 가능한 시기죠.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예요. 임신이 가능하려면 점도가 끈적끈적하면 되겠어요? 점도는 묽어야죠.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이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질내가 묽어야지 정자가 잘 진입이 돼서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질내가 끈적끈적하면 정자가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액량은 증가해야지 배란기에 임신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배란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질내가 묽어야 정자 진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점도는 감소한다. 액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배란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팬티 라이너 하지 않습니까? 그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로 보인대요. 여러분 양치식물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예요. 양의 이빨, 양의 치아가 양치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것입니다. 기초체온 올라가잖아요. 배란 시에는 항상 임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질내가요. 평소에는 약간 산성이잖아요. 뭔가 균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배란기에는 약산성이 된대요. 폐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7이 중성이에요. 중성을 기준으로 폐하가 6, 5, 4, 3, 2, 1 떨어지면 산성이고요. 높아지면 알칼리성입니다. 아시겠죠? 산성으로 되면은 정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칼리로 올라간다. 약산성이 된다. 폐하가 숫자가 더 커진다. 7, 8, 9, 10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폐하는 올라가죠? 이거는 질내에 산성과 멀어지는 거예요. 약산성이 된다. 또는 뭐 알칼리성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 안전한 투약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파이브라이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일 때 환자명을 알아야 돼요. 기관조, 환자 이름 보죠? 그리고 약이 무슨 약인지, 뭐 안정제, 용량은 얼만큼인지, 하루에 2번 먹는지, 3번 먹는지, 저녁에만 먹는지, 시간,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지, 그리고 입으로 먹는지, 정맥 주사 놓는지, 엉덩이 주사 놓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 약, 용량, 시간, 용법 이것을 파이브라이트 확실하게 먹여라 이 말입니다. 6번 결핵치료약을 2가지 이상으로 병행하는 이유는 내성을 지연시키고요.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핵약은 먹다가 끊어도 안 되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는다. 그래서 결핵 조심해야 된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서 뭐 8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은 뭐죠? 항생제입니다.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약은 항생제고요. 내성 지연을 위해서 종류별로 다 약을 그냥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먹는 거 결핵약이라는 거예요. 1차 결핵약 뭐 있었죠? 아이나, 리팜피신, 스트랩토마이신, 에탄보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이 2가지가 악관절을 구성해요. 턱이 있잖아요. 이 턱에 측두골과 하악골이 있다. 응급처치의 구명사단계 응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먼저 살리냐 이거죠. 여러분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해요? 호흡이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가 철철 나 교통사고 환자인데 지혈해야겠죠? 쇼크 왔어. 순환이 일단 돼야 되니까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항생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이다. 일단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PR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췄어. 4에서 6분 지나면 뇌사 빠지죠?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CPR 하는 거예요. 여러분 CPR 어떻게 해요? 30대이죠? 뭐를? 심폐를. 심장 살리는 거 가슴 압박이죠? 폐 살리는 거 인공호흡이죠? 30대 1호 합니다. 유치도뇨관이요. 거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예요. 이거는 지금 요양보호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서도 거의 뭐 2번에 한 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가 뭐예요, 여러분? 도뇨관, 소변줄을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꽂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유치도뇨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소변 주머니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한다. 몸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몸이 어디야?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방광.
오줌 나오는 데보다는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뇨관은요 씻어서 말린대요. 침상 틀에 고정한대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여기다가 고정을 원래는 안 합니다. 침상 틀, 뭐 머리맡이나 그 발밑에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도뇨관은요 잠그지 않는다. 잠그면 소변이 못 빠지잖아요. 잠그지 않는다. 항상 열어놓는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최근 국가고시인데요. 배양하면은 무균적인 방법으로 채취해야 된다. 멸균적인 방법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는요. 코로나 PCR 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거잖아요. 요 배양 검사 마찬가지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균적으로 뽑아야지 주변에 잡균 들어가면은 제대로 검사가 안 나오겠죠.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한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이 줄이 꺾이거나 꼬여 있어. 눌려 있어. 오줌 안 빠지겠죠. 방광이 팽만되고 아프다는 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려고 해. 일단 이 줄을 삽입했을 때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하면 이 풍선에 액체를 빼낸다 합니다. 뭐 증류수를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변 주머니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줍니다. 수시로 비워주는 거예요. 꽉 차야지 비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비워주면 되겠죠.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뭐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물론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두 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아,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아,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삉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2회 시작할게요. 체위 총정리. 여러분, 이 한 페이지에서 국가고시가 최소 2문제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국가고시 많이 나오는 거 뭐죠?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그래서 말초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모아주죠? 중심 정맥압에서 펌핑하는 힘. 심장에서 피를 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쇼크는 순환이 부전한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그림을 고르던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한다.
호흡곤란 하면은요,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좌위를 하든지 반자위를 하든지. 파울러시 체위가 반자위죠. 호흡곤란 시는 무조건 머리를 높인다. 수룡이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또 산 후의 운동, 월경통 완화에 수룡이를 합니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할 때 배횡하위를 하죠. 요추천사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새우 등자세를 하고요. 다 끝나면은 누수액, 요추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앙하위로 눕습니다. 여러분, 요 자세는 뭐죠? 좌측 심수위. 좌측 심수위. 이게 진짜 국가고시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똥구멍에 관장하려면 좌측 심수위로 누워라. 질염이 의심된다. 산부인과 가서 우리가 하는 체위, 세석이 절석이죠. 최근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자궁 경부암 검진 체위가 뭐냐? 우리 자궁 경부암 검진하려고 해도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부인과 가기 싫잖아요. 세석이 절석이 요거. 여러분, 체위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여기 엎드리는 거 보기 빼고 다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호흡이 곤란하다?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파울러시 체위랑 트렌트 램버그 포지션 여러분 무조건 비교하세요. 파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파 들고 왔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높이 있잖아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호흡 곤란 체위라는 거.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트 램버그 포지션. 또 이 자세 언제 취해요? 통 목욕하는데 어지러워. 일단 통에 물을 빼고 나서 이 자세 취해준다. 아시죠? 요추천자 자세 진짜 중요하죠? 새우등 자세, 다 끝나면 앙하위. 그리고 세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내진시의 자세고, 자궁 경부암 검사할 때도, 자궁 경부암이 뭐죠, 여러분? 파파니콜라우, 팝 테스트죠? 요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좌측 심수위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의 자세예요. 배란시 경관의 점액은 어떠냐? 점도가 여러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도는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을 가능한 시기죠.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예요. 임신이 가능하려면 점도가 끈적끈적하면 되겠어요? 점도는 묽어야죠.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이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질내가 묽어야지 정자가 잘 진입이 돼서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질내가 끈적끈적하면 정자가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액량은 증가해야지 배란기에 임신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배란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질내가 묽어야 정자 진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점도는 감소한다. 액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배란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팬티 라이너 하지 않습니까? 그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로 보인대요. 여러분, 양치식물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예요. 양의 이빨, 양의 치아가 양치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것입니다. 기초체온 올라가잖아요. 배란 시에는 항상 임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질내가요, 평소에는 약간 산성이잖아요. 뭔가 균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배란기에는 약산성이 된대요. 폐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7이 중성이에요. 중성을 기준으로 폐하가 6, 5, 4, 3, 2, 1 떨어지면 산성이고요. 높아지면 알칼리성입니다. 아시겠죠? 산성으로 되면은 정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칼리로 올라간다. 약산성이 된다. 폐하가 숫자가 더 커진다. 7, 8, 9, 10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폐하는 올라가죠? 이거는 질내에 산성과 멀어지는 거예요. 약산성이 된다. 또는 뭐 알칼리성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 안전한 투약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파이브 라이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일 때 환자명을 알아야 돼요. 귀간조, 환자 이름 보죠? 그리고 약이 무슨 약인지, 뭐 안정제, 용량은 얼만큼인지, 하루에 2번 먹는지, 3번 먹는지, 저녁에만 먹는지, 시간,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지, 그리고 입으로 먹는지, 정맥 주사 놓는지, 엉덩이 주사 놓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 약, 용량, 시간, 용법, 이것을 five right, 확실하게 먹여라 이 말입니다. 6번 결핵치료약을 2가지 이상으로 병행하는 이유는 내성을 지연시키고요.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핵약은 먹다가 끊어도 안 되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는다. 그래서 결핵 조심해야 된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서 뭐 8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은 뭐죠? 항생제입니다.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약은 항생제고요. 내성 지연을 위해서 종류별로 다 약을 그냥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먹는 거 결핵약이라는 거예요. 1차 결핵약 뭐 있었죠? 아이나, 리팜피신, 스트랩토마이신, 에탄보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이 두 가지가 악관절을 구성해요. 턱이 있잖아요. 이 턱에 측두골과 하악골이 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응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먼저 살리냐 이거죠. 여러분,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해요? 호흡이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가 철철 나. 교통사고 환자인데 지혈해야겠죠? 쇼크 왔어. 순환이 일단 돼야 되니까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항생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이다. 일단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PR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췄어. 4에서 6분 지나면 뇌사 빠지죠?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CPR 하는 거예요. 여러분, CPR 어떻게 해요? 30대이죠? 뭐를? 심폐를. 심장 살리는 거 가슴 압박이죠? 폐 살리는 거 인공호흡이죠? 30대 1호 합니다. 유치도뇨관. 유치도뇨관이요. 거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예요. 이거는 지금 요양보호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서도 거의 뭐 2번에 1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가 뭐예요, 여러분? 도뇨관, 소변줄을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꽂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유치도뇨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소변 주머니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한다. 몸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몸이 어디야?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다? 아랫빛보다 낮게 한다. 방광. 오줌 나오는 데보다는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뇨관은요, 씻어서 말린대요. 침상 틀에 고정한대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여기다가 고정을 원래는 안 합니다. 침상 틀, 뭐 머리맡이나 그 발밑에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도뇨관은요, 잠그지 않는다. 잠그면 소변이 못 빠지잖아요. 잠그지 않는다. 항상 열어놓는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최근 국가고시인데요. 배양하면은 무균적인 방법으로 처치해야 된다. 멸균적인 방법으로 처치해야 된다. 배양 검사는요, 코로나 PCR 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거잖아요. 요 배양 검사 마찬가지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균적으로 뽑아야지 주변에 잡균 들어가면은 제대로 검사가 안 나오겠죠.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한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이 줄이 꺾이거나 꼬여있어. 눌려있어. 오줌 안 빠지겠죠. 방광이 팽만되고 아프다는 거.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려고 해. 일단 이 줄을 삽입했을 때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하면 이 풍선에 액체를 빼낸다 합니다. 뭐 증류소를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변 주머니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줍니다. 수시로 비워주는 거예요. 꽉 차야지 비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비워주면 되겠죠.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뭐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물론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2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아,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씹는다. 이렇게 씹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삠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2회 시작할게요. 체위 총정리. 여러분, 이 한 페이지에서 국가고시가 최소 2문제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국가고시 많이 나오는 거 뭐죠?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그래서 말초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모아주죠? 중심 정맥압에서 펌핑하는 힘. 심장에서 피를 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쇼크는 순환이 부전한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그림을 고르던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한다. 호흡 곤란하면은요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좌위를 하던지 반자위를 하던지. 파울러시 체위가 반자위죠. 호흡 곤란 시는 무조건 머리를 높인다. 수중이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또 산 후의 운동, 월경통 완화에 수중위를 합니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할 때 배횡하위를 하죠. 요추천사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새우 등 자세를 하고요. 다 끝나면은 누수액, 요추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앙하위로 눕습니다. 여러분, 요 자세는 뭐죠? 좌측 심수위. 좌측 심스위. 이게 진짜 국가고시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똥구멍에 관장하려면 좌측 심스위로 누워라. 질염이 의심된다. 산부인과 가서 우리가 하는 체위, 세석이 절석이죠. 최근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자궁 경부암 검진 체위가 뭐냐? 우리 자궁 경부암 검진하려고 해도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부인과 가기 싫잖아요. 세석이 절석이 요거. 여러분 체위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여기 엎드리는 거 보기 빼고 다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호흡이 곤란하다?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파울러시 체위랑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여러분 무조건 비교하세요. 파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파 들고 왔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높이 있잖아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호흡 곤란 체위라는 거.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 이 자세 언제 취해요? 통 목욕하는데 어지러워. 일단 통에 물을 빼고 나서 이 자세 취해준다. 아시죠? 요추천자 자세 진짜 중요하죠? 새우등 자세 다 끝나면 앙하위. 그리고 세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내진시의 자세고 자궁 경부암 검사할 때도 자궁 경부암이 뭐죠 여러분? 파파니콜라우 팝 테스트죠? 요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좌측 심수위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 자세예요. 배란시 경관의 점액은 어떠냐? 점도가 여러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도는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을 가능한 시기죠.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예요. 임신이 가능하려면 점도가 끈적끈적하면 되겠어요? 점도는 묽어야죠.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이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질내가 묽어야지 정자가 잘 진입이 돼서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질내가 끈적끈적하면 정자가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액량은 증가해야지 배란기에 임신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배란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질내가 묽어야 정자 진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점도는 감소한다. 액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배란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팬티 라이너 하지 않습니까? 그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로 보인대요. 여러분 양치식물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예요. 양의 이빨, 양의 치아가 양치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것입니다. 기초체온 올라가잖아요. 배란 시에는 항상 임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질내가요. 평소에는 약간 산성이잖아요. 뭔가 균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배란기에는 약산성이 된대요.
폐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7이 중성이에요. 중성을 기준으로 폐하가 6, 5, 4, 3, 2, 1 떨어지면 산성이고요. 높아지면 알칼리성입니다. 아시겠죠? 산성으로 되면은 정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칼리로 올라간다. 약산성이 된다. 폐하가 숫자가 더 커진다. 7, 8, 9, 10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폐하는 올라가죠? 이거는 질내 산성과 멀어지는 거예요. 약산성이 된다. 또는 뭐 알칼리성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 안전한 투약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파이브라이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일 때 환자명을 알아야 돼요. 귀간조, 환자 이름 보죠? 그리고 약이 무슨 약인지, 뭐 안정제, 용량은 얼만큼인지, 하루에 2번 먹는지, 3번 먹는지, 저녁에만 먹는지, 시간,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지, 그리고 입으로 먹는지, 정맥 주사 놓는지, 엉덩이 주사 놓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 약, 용량, 시간, 용법, 이것을 파이브라이트, 확실하게 먹여라 이 말입니다. 6번 결핵치료약을 2가지 이상으로 병행하는 이유는 내성을 지연시키고요.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핵약은 먹다가 끊어도 안 되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는다. 그래서 결핵 조심해야 된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서 뭐 8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은 뭐죠? 항생제입니다.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약은 항생제고요. 내성 지연을 위해서 종류별로 다 약을 그냥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먹는 거 결핵약이라는 거예요. 1차 결핵약 뭐 있었죠? 아이나, 리팜피신, 스트랩토마이신, 에탄보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이 2가지가 악관절을 구성해요. 턱이 있잖아요. 이 턱에 측두골과 하악골이 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응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먼저 살리냐 이거죠. 여러분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해요? 호흡이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가 철철 나 교통사고 환자인데 지혈해야겠죠? 쇼크 왔어. 순환이 일단 돼야 되니까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항생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이다. 일단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PR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췄어. 4에서 6분 지나면 뇌사 빠지죠?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CPR 하는 거예요. 여러분 CPR 어떻게 해요? 30대이죠? 뭐를? 심폐를. 심장 살리는 거 가슴 압박이죠? 폐 살리는 거 인공호흡이죠? 30대 2로 합니다. 유치도뇨관. 유치도뇨관이요. 거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예요. 이거는 지금 요양보호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서도 거의 뭐 2번에 한 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관 뭐예요, 여러분? 도뇨관. 소변줄을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꼽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유치도뇨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소변 주머니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한다. 몸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몸이 어디야?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방광. 오줌 나오는 데보다는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뇨관은요. 씻어서 말린대요. 침상 틀에 고정한대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여기다가 고정을 원래는 안 합니다. 침상 틀, 뭐 머리맡이나 그 발밑에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도뇨관은요, 잠그지 않는다. 잠그면 소변이 못 빠지잖아요. 잠그지 않는다. 항상 열어놓는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최근 국가고시인데요. 배양하면은 무균적인 방법으로 치취해야 된다. 멸균적인 방법으로 치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는요, 코로나 PCR 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거잖아요. 요 배양 검사 마찬가지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균적으로 뽑아야지 주변에 잡균 들어가면은 제대로 검사가 안 나오겠죠.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한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이 줄이 꺾이거나 꼬여있어, 눌려있어. 오줌 안 빠지겠죠. 방광이 팽만되고 아프다는 거.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려고 해. 일단 이 줄을 삽입했을 때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하면 이 풍선에 액체를 빼낸다 합니다. 뭐 증류소를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변 주머니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줍니다. 수시로 비워주는 거예요. 꽉 차야지 비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비워주면 되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